한때 강원랜드는 폐광촌의 희망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이 지역 이름들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지역들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탄광지역. 한때는 이 나라 산업의 심장이었던 곳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의 첫 발을 내딛던 시절, 석탄은 에너지의 전부였습니다. 전국 가정의 연탄이 이 지역에서 나왔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도 이 땅 아래에서 캐올렸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힘들었지만 그 고생이 돈이 됐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넘치고 상권이 살아나고 학교도 병원도 들어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석탄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탄광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사라지고 한때 활기찼던 거리가 텅 비어갔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나온 것이 강원랜드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지옥이라고 부를까요? 왜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희망의 산업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를 단순한 카지노로 보지 않겠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게 됐는지를 경제, 구조와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도 따라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강원랜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폐광 이후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89년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성이 없는 탄광들을 닫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국내 석탄 가격이 수입 석탄보다 비싸지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에너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석탄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탄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국 수백 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만 명의 광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광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탄광 외에 다른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탄광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이 짐을 싸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상가가 문을 닫고 학교 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폐광 지역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간 오지에 접근성도 나쁜 이 지역에 무슨 산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조업은 수도권이나 항구 근처에 자리 잡지 산악지대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농업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관광업으로 살아남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카지노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995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998년 강원랜드가 설립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카지노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돈을 갖고 이 지역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 목표가 실현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희망을 봤습니다. 텅 비었던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이 필요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이것저것 사야 했습니다. 주변에 모텔과 식당이 생겼습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지면서 고용이 생겼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면서 도로가 놓이고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카지노 직원은 선호하는 직장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일자리였습니다. 관련 종사자들까지 합치면 지역 고용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금이 지역 발전에 쓰이면서 도로, 공원,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원랜드는 성공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죽어가던 지역에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숨결 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이 함께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강원랜드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지노가 있는 공간의 특별한 분위기를. 바깥에서는 밤이 깊어가는데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그런데 그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빛나지만 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표정들이 몇 시간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강원랜드를 지옥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 중독의 문제입니다. 카지노는 인간 심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카지노는 수십 년에 걸쳐 인간 심리를 연구하고 그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구조. 작은 승리를 자주 경험하게 해서 계속하게 만드는 보상 구조. 편안한 의자, 적당한 온도,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그 결과로 도박 중독이 발생합니다. 도박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심리적,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멈추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다른 카지노와 달리 국내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국 카지노는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서울에서 차로 2~3시간이면 갑니다. 이 접근성이 반복 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 방문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잃은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박에서 가장 무서운 심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1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어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100만 원을 잃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잃습니다. 이제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더 초조합니다. 200만 원을 잃은 채로 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합니다. 이기면 단번에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이 생각의 흐름이 함정입니다. 베팅 금액이 커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단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걸 되찾으려는 욕망이 커질수록 그 한 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카지노는 이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작동하도록 환경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제의 양면성입니다. 강원랜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권이 활성화됐을까요? 카지노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 상권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 식당, 편의점.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소비 중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 기반 상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지노 때문에 지역에 다른 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주변은 이제 카지노 의존 경제가 됐습니다. 카지노가 없으면 지역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가 아니라 카지노 하나에 기대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카지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너지는 가정과 인간관계입니다. 강원랜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정 파탄의 문제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처음에는 저축을 씁니다. 그 다음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팝니다. 그 다음엔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 꼭 돌아온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고 사채를 쓰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 집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비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변에는 도박 중독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지노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흔들어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새벽 카지노, 초췌해진 얼굴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며칠째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른 채로. 다섯 번째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카지노는 희망을 파는 산업입니다. 카지노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기 위해 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카지노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카지노는 애초에 운영사가 이기도록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하우스 에지, 즉 카지노 측의 우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할수록 카지노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유 중 하나는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카지노에 처음 간 사람이 운 좋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감이 있다. 내가 전략을 잘 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택적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이긴 기억은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진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몇십만 원 따지 않았어? 전략만 잘 세우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합산하면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에 몇 번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성공 경험이 이후에도 계속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카지노 의존 경제의 구조적 위험성입니다. 지역 경제가 카지노에 의존하게 되면 카지노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순간 지역이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카지노를 계속 키우면 사회적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카지노 의존 경제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카지노 관련 사업들이 있으니 더 어렵고 장기적인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육성할 동기가 약해집니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다가 장기적 성장 기반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강원랜드 주변 거리를 걸어보면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2시, 3시. 보통 도시라면 불이 꺼지고 조용해야 할 시간인데 강원랜드 주변은 다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켜고 있고 모텔 간판들이 밤을 밝히고 식당들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합니다. 카지노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주변 모든 것이 함께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합니다.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카지노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것 같은 모습으로 자동화 기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는 살아났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원랜드 덕분에 지역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돈이 온전히 좋은 돈이라고만 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잃은 돈이 지역 경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실이 지역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카지노를 찾을까요? 카지노는 돈보다 감정을 움직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카지노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딸 확률이 낮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카지노를 찾는 이유는 돈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때문입니다. 베팅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의 긴장감, 이기는 순간의 강렬한 성취감, 일상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강렬한 감각들입니다. 특히 일상이 힘들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카지노의 자극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 한 장, 주사위 한 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 방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으는 것과 달리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그 희망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한 방의 유혹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빚에 몰린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카지노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만 크게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월랜드 사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월랜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수익의 일부는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쓰입니다.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고 지역 발전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강월랜드가 없었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그 존재를 단순히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지역은 살아났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닌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손실이 지역 발전 재원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돈과 인간 심리의 관계를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강월랜드입니다. 어떤 산업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누구에게 들이우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욕망입니다. 강월랜드를 찾는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두는 건 돈에 대한 욕망 그 자체입니다. 욕망은 이성을 압도합니다.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잃고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쉽게 돈 버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카지노에서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것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쪽입니다. 개인이 장기적으로 카지노에서 이기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유혹, 그 유혹이 시작이고 그 유혹이 함정입니다. 산업은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강월랜드는 폐광촌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한쪽에서는 희망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강월랜드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희망과 지옥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강월랜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절망을 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즐거운 여가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바닥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얼마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카지노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지만 그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건 강월랜드 자체가 나쁜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작동하는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이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멈추기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